지금 예. 어떤 상황 변화가 있기가 어려운 거죠. 단지 상황 변화가 굳이 있다면은 좀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계속 예. 5%란 말이에요. 지금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부정이 그리고 지난주에 예. 말이죠. 지난주에 89%에서 지난주에 1%가 올랐어요. 부정이. 네. 여전히 90%거든요. 예. 의미가 단지 5%가 아니라 부정도 더 오른 거란 말이죠. 지금 어쨌든 상황 변화라는 건 이른바 친박이라든지 박 대통령 측근들이랄까 이분들이 지금 뭔가 상황을 모면하고 시간을 벌면 무슨 상황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상황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동안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의혹들이 확산되면서 나오는 지지율이거든요. 저게 예. 상황 변화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이제 지금 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피곤감이니 뭐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저는 그러려고 보지 않습니다. 민심이라는 게 민의 마음이라는 게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네. 민심의 거대한 흐름은 이건 거역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제 국정조사도 진행이 되고 또 특검 특검도 결과도 진행이 나올 될 테니까.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덩달아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17%, 15%대까지 2%포인트 지난주보다 또 빠졌거든요.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31%, 그리고 새누리당 15%, 국민의당 14%, 뭐 2, 3위 차이가 크지 않네요. 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3당인 그 국민의당과 딱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정도입니다. 리얼미터 어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예. 뒤집어진 날도 뒤집어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도 3위로 밀려난 있습니다. 날도 있거든요. 새누리당은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구 경북에서 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다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도 문제지만은 이 대응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 갈라지면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 때 그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지지율이 한 33%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예. 결국은 지금은 20% 이하, 이제 10%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 된다면 새누리당도 지도부가 사퇴하고 새로운 개혁과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고 예.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대선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더불어서 빠졌거든요. 이게 지난주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그렇죠. 철회 이게 좀 영향이 영향을 있었을까요? 준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가 좀 촛불 집회 끝나자마자 영수회담을 야당과의 조율 없이 그리고 당내 의원 조율도 거치지 않고 전격 예. 제안하면서 또 그것이 철회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야당에 대한 믿음이랄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 같아요. 예. 보면은 그러면 뭐 민주당으로 안 간 표들이 지금 무언가 어디에 있을 텐데요. 지금 그렇다면은 새누리당 그리고 친박계 그리고 청와대가 이 지금 이탈한 표들을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요 며칠 분위기가 완전히 강경 모드로 달라졌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일부는 복귀가 조금 돌아올 거라고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일부, 예. 일부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 지지도 한 30% 후반대 40%까지 지지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회복하더라도 지금 현재 5%에서 한 15% 정도, 그러니까 절대적 지지 계층의 회복은 가능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기반과 동력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절대 다수 한 80% 이상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실패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서 집단한 토끼를 다시 회복시키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계가 예, 국정 운영의 실패란 표현은 이 상황에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뜻은 알겠는데 국정 운영의 실패라는 것은 정책적인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여러 상황을 잘 이해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정책을 다른 걸 집행하고 실행을 하거나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집토끼도 돌아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국정 운영의 실패 차원이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의 정책 실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욱 돌아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조사도 미루고 지금 LCT 조사 수사 지시도 철저히 하라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뭐 해외 순방 일정도 네.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국정 재개 모습을 계속 노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공직사회에 보내는 일정한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 보내는 신호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예. 것을 이제 보여주고 특히 지금 황교안 총리가 에이펙 갔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이 직접 가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치, 즉 외교에도 똑같이 임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외교 차관하고 문체부 차관 인사를 단행했지 않습니까? 예. 내정, 내치에도 계속 똑같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LCT 비리 의혹 사건 그 예. 부분도 아주 엄정 수사를 지시했어요. 뭐 잘못된 거 수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황이 대통령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수사 대상자인데 그런 지시를 내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친박계 핵심 의원이란 분들의 그 표현이 전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민이 지배하는 국가예요. 네. 그게 헌법 1조가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 국가 시스템의 큰 위기고 불행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보도를 자세히 보니까 그 최순실 씨 조카가 연대에 입학할 때 고등학교 때 1학년 성적을 보니까 17개 과목에서 14개 과목에서 수미양가 가를 맞았습니다. 가나다라가 아니라 예. 수미양 가에 예. 간 거죠. 그러니까 최하위 등급을 받고 그거를 연대에서 입학할 때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제 고3들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이 수능 시험이 역대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예, 불수능이라고 그래서, 불리더라고요. 수능 본 학생들이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수능을 준비해서 대학교도 제대로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대학교를 쉽게 들어갈 수 있느냐. 네. 이런 불공정한 사회, 정의롭지 네. 못한 사회에 대한 어떤 수험생들, 학생들의 분노가 일어난다는 게 우리 기성세대로서도 상당히 걱정되고 책임이 네. 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본 집회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토요일에 네. 더 많은 이제 군중들이 모일 거다 예상이 됐는데 내일도 생각보다는 이런 뭐 국민들의 민심을 보면은 많이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SNS에서 3.5%의 법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하나는 가설이겠죠. 법칙이라기보다는 예. 가설. 법칙은 어느 때나 적용되는 게 법칙이니까 이건 가설인데 네. 3.5%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의 3.5%가 계속 꾸준히 비폭력적으로 예. 계속 의사를 표출하면은 그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아. 이런 가설이거든요. 그 뭐 미국의 이제 뭐 정치학자가 한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나라 5천만이니까 5천만이니까 3.5%면 175만이죠. 아, 175만 명이 지난주에 비폭력적 100만 시위를 명이 계속하면. 이제 참가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100만 명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까 화면 보니까 50만 내일 추산 이제 네. 주최 측 추산이죠. 경찰은 예, 예. 그보다 낮게 잡고 있는데 50만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지난번에 맨 첫 집회가 5만인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집회는 한 10만 나올 거다 했는데 20만이 나왔어요. 네.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3차 집회 때 50만, 100만이 나왔는데 100만이 나왔 걸로 추산되니까 이제 100만보다 미치면 이게 뭐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1000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100만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100만, 50만, 60만 나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민심의 그 반영을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것이고 네. 흐름을 봐야 되는 건데 아까 예. 뭐 그게 무슨 미국 덴버 대학의 뭐 교수가 한 얘기인데 115만이 나올 가능성은 전 충분히 있다고 해요. 다음 주에 이번 내일 말고 다음 주에는 이런 충분히 식의 나올 모습을 가능성이 계속 있다. 뭔가 반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저는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제가 얘기다. 간단하게 한 네.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책 중에서 티핑 네, 포인트라는 책이 저희가 있습니다. 예.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내일 뭐 더불어 박사모가 활동을 개시해서 총동원령 내렸다고 하는데 충돌이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서성교 YTN 개관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집니다. 영남과 전남 지역도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서 호흡기에 치명적인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서 나가실 때는 꼭 황사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낮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까지 동반하면서 요란스럽게 지나겠습니다. 충청과 남부는 5에서 20mm, 중북부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날은 포근합니다. 낮 기온 서울 17도, 청주 15도, 안동 15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을 앞두고 날씨 궁금하실 텐데요. 비는 내일 아침에 그칩니다. 이후 날이 개겠고 주말 내내 포근한 늦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이제 거리 풍경이 단풍잎보다는 떨어진 낙엽이 더 많아졌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늦가을의 정취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지지율이 한 33%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예. 결국은 지금은 20% 이하, 이제 10%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 된다면 새누리당도 지도부가 사퇴하고 새로운 개혁과 쇄신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고 예. 이런 상황에서는 내년 대선도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저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더불어서 빠졌거든요. 이게 지난주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그렇죠. 철회 이게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상황 변화가 없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동안 임기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의혹들이 확산되면서 나오는 지지율이거든요. 저게 예. 상황 변화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이제 지금 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른바 피곤감이니 뭐 이런 얘기들은 하는데 저는 그러려고 보지 않습니다. 민심이라는 게 민의 마음이라는 게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 네. 민심의 거대한 흐름은 이건 거역하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 이제 국정조사도 진행이 되고 또 특검 특검도 결과도 진행이 나올 될 테니까. 것이기 때문에요. 예.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새누리당 지지율이 덩달아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15%대까지 2%포인트 지난주보다 또 빠졌거든요.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31%, 그리고 새누리당 15%, 국민의당 14%, 뭐 2, 3위 차이가 크지 않네요. 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과 상당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공동의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3당인 그 국민의당과 딱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정도입니다. 리얼미터 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예. 어떤 상황 변화가 있기가 어려운 거죠. 단지 상황 변화가 굳이 있다면은 좀 뭐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데 계속 예. 5%란 말이에요. 지금 긍정과 부정이 이렇게 부정이 그리고 지난주에 예. 말이죠. 지난주에 89%에서 지난주에 1%가 올랐어요. 부정이. 네. 여전히 90%거든요. 예. 의미가 단지 5%가 아니라 부정도 더 오른 거란 말이죠. 지금 어쨌든 상황 변화라는 건 이른바 친박이라든지 박 대통령 측근들이랄까 이분들이 지금 뭔가 상황을 모면하고 시간을 벌면 무슨 상황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안 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요 예. 뒤집어진 날도 뒤집어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들도 3위로 밀려난 있습니다. 날도 있거든요. 새누리당은 지금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구 경북에서 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다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도 문제지만은 이 대응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친박과 비박 갈라지면서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쳐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 4.13 총선 때